그 값을 가진 요소가 몇 개 있는가, 그걸 돌려주는 메소드가 카운트 메소드고요. 빈칸을 단위로 이렇게 내용을 쪼갤 때 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야무지게 코딩 공부하자의 쿠커리 선생님입니다. 우리 리스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우리 수업에서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몇 가지는, 우리가 꼭 마지막에 집어넣는 append, 그리고 지우는 삭제, delete, del 적혀있던 거, 그리고 리스트 내용을 수정하는 거,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길이 재는 메소드 있었죠? 함수 있었죠? leng이라고 하는 그 함수까지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주문서를 입력받고 출력해주는 그런 과제를 하나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고, 우리가 남아있는 문자열이라든가 리스트의 몇 가지 메소드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시면 제일 먼저 쿠커리 스캅, 키친 이렇게 적혀가지고 뭔가 출력하는 게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그냥 출력만 할 때는 print라는 명령어를 썼는데요. 자, 우리 배웠던 거 복습하겠습니다. 등호 기호를 약 30번 정도 출력을 할게요. 정확하게 30번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을 출력할 때 곱하기 30을 해줬고, 문자열을 붙일 때는 더하기 기호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쿠커리스, 자, 이렇게 양쪽 끝을 제가 큰 대문자로 쌌을 때는 그냥 요렇게 소문자, 홑다운표 같은 경우들은 그냥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키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다운표를 써버리면 요걸로 문자열이 끝나버리죠. 근데 문자열 안에 있는 다운표를 문자열 안에 담고 싶어라고 할 때는 요 앞에다가 역슬래시를 하나 써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역슬래시 요거거나 혹은 요렇게 사선으로 그어져 있는 거 있죠, 그죠? 물음표랑 같이 있는 거 말고 그걸 하나 해주신 다음에 다운표를 해주면 요 내용 자체가 그냥 다운표구나 라고 기억을 할 거고요. 키친 하고 한 번 더 역슬래시 다운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운표를 하면 이제는 다 닫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하기를 하고 다시 한 줄 띄워야 되네요. 한 줄 띄워주고, 그리고 그 다음 요거 등호 기호를 30번 정도 출력을 하고, 요렇게 문자열을 닫으면 첫 번째 내용이 일단 완성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할 텐데, 자, 한 줄을 띄웠습니다. 한 줄 띄워주시고, 요리 4가지를 순서대로 입력해 주세요 하고요. 또 한 줄 띄워주시고 문자열을 닫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리스트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입력을 받을 텐데, 우리가 메뉴라고 하는 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메뉴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을 겁니다. append라는 명령이 맨 뒤에다가 하나씩 집어넣는 거였죠, 그죠?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거냐면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들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input 해주고요. 자, 무슨 문구로 출력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요리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면 키보드로 입력받는 내용, 인풋을 통해서 키보드로 입력을 받게 되면 요 내용이 예를 들어 첫 번째 고추 잡채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내용이 리스트에 추가가 되겠죠. 자, 계속 비슷한 게 좀 반복이 되니까 복사해서 쓸게요. 다 번째 요리가 아닐 거니까 두 번째 요리는 세 번째 요리는 네 번째 요리는 이렇게 쭉 하고 출력을 다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주문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시켜줘야 되겠죠. 프린트 하고요. 여기 그냥 한 줄 띄워버릴게요. 상관없어요. 자, 한 줄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주문하신 메뉴는 하고, 이번에는 중괄호를 써서 4개를 써서 입니다 할게요. 문자열 뒤에다가 포맷, 자, 했던 거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 들어가야 되겠죠. 메뉴에 들어있는 첫 번째 리스트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고요. 메뉴 0번, 이것도 계속 반복될 거니까 복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요소 번호를 1, 2, 3, 4
이렇게 해줄게요. 여러분 저랑 같이 타이핑을 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한번 쭉 보신 다음에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직접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정필요할 때는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렇게 출력을 다 해주고요. 여기다가 그냥 한 줄을 같이 띄워버릴게요. 자, 그 주문하신 메뉴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자, 세 번째 요리를 변경하시겠다고요. 무엇으로 바꿀까요? 라고 물어봤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머리를 이제 막 써야 될 필요가 있죠. 변경을 하는 거 뭐였냐면 메뉴에 자, 세 번째 요리라고 하면 0, 1, 2, 2번 요소죠. 그죠? 2번 요소를 바꾸려고 해요. 바꿀 때는 입력할 때는 등호기호를 쓴다고 해요. 그죠? 그런 다음에 키보드로 입력받는 거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인풋을 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긴 출력하는 거. 세 번째 요리를 하시겠다고요? 무엇으로 바꿀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풋의 세 가지 기능 기억하시죠, 여러분? 제일 먼저 인풋이 만나서 요거를 출력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키보드에 입력을 제가 예를 들어서 탕수육이라고 입력을 했다고 하면 이만큼이 탕수육으로 바뀌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이 메뉴의 2번째 요소인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교재 내용에 따르자면 깐풍기라고 되어 있던 게 탕수육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요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리를 취소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입력을 받지 않죠? 자, 그럴 때는 프린트 해주고요. 그냥 출력만 하니까 두 번째 요리를 취소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문구를 출력을 해준 다음에 자, 두 번째 요소는 0, 1번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딜리트 메뉴하고 1 이렇게 삭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요리에다가 뭔가 하나를 또 추가를 한대요. 그러면은 추가하는 거 뭐였냐면 메뉴에서 인서트라는 메소드를 썼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어느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0, 1. 두 번째면 1번째 요소죠. 그죠? 1번째 요소에 들어갈 거야. 자, 무슨 내용을 집어넣을까요? 우리가 그냥 집어넣을 거면 들어갈 내용을 쓰면 되지만 우린 그걸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받을 거죠. 키보드를 통할 때는 항상 인풋을 쓰고요. 자, 인풋으로 요 내용이 들어올 텐데 문구를 출력해 주고 싶어요. 무슨 문구를 출력하느냐? 두 번째 요리를 다시 하나 삽입하시겠다고요? 무엇을 추가할까요? 요 문구를 하나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번째 요소에다가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만큼 예를 들어서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교재에서는 뭐 게살스프라고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체가 게살스프가 되어 게살스프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입력 뭐 변경, 취소, 삽입까지 다 됐어요. 그런 다음에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해보죠. 한 줄을 띄웠으니까 한 줄 띄워주시고 주문하시면은 하고 똑같이 이 내용을 복사하면 되겠네요. 네, 다시 한번 출력을 해줬고 자, 그 다음에 주문서를 출력을 해줘야 되죠. 프린트 자, 이거 곱하기 한 15번 플러스 주문서 플러스 또 빼기 기호를 또 15번 정도를 출력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리스트 메뉴를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등호 기호를 한 뭐 몇 번쯤 될까요? 40번 정도? 요 정도 출력해주면 자, 우리가 이 긴 코드를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다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일단 앞에 부분 출력하고 리스트 초기화한 다음에 입력해주고 출력해주고 변경, 삭제, 삽입 마지막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출력하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러면은 과제를 우리가 세이브를 또 해야겠죠? 자, 3-py 2x 3-2-1 이렇게 바탕화면에다가 저는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코딩이 잘 되었는가? 저번에 제가 과제 풀이할 때 오류가 났었는데 이번에 오류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런 모듈을 봤더니 일단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교재에 따라서 고추 잡채, 두 번째는 팔보채, 세 번째는 깐풍기, 네 번째는 짬뽕 했더니 자, 주문하신 메뉴가 뚜두두두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세 번째 요리를 변경을 하겠다고요? 무엇으로 바꿀까요? 선풍기로 바꿔야 되죠, 그죠?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샥슉 뭐 이렇게 발음이 어렵네요. 그냥 탕수육 할게요. 사천 탕수육 할게요. 탕수육. 땡기는데. 두 번째 요리 취소했습니다. 팔보채를 취소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추가하겠다고요. 무엇을 추가할까요? 게살 스프라고 했지만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꽃빵? 좋아요. 꽃빵을 제가 추가를 시켜볼게요. 자, 그랬더니 잡채, 꽃빵. 걔가 환상의 조합이죠. 그 다음에 사천 탕수육, 짬뽕 이렇게 출력이 됐고 마지막으로 제가 출력된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수정하는 거, 중간에 집어넣는 거, 그리고 뭐 지우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 내용이 몇 개가 들어있는가 하면 랭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 사용할 수 있고, 자, 사천 탕수육은 몇 번째 있지 하고 하는 인덱스라는 그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고, 때로는 요거를 뭐 정렬하는 소트나 리버스 같은 것들도 사용할 수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요 내용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메소드를 더 살펴보고요. 리스트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우리가 조금 내용이 다른 문자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이 3강 전체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한숨 돌리고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보냐면 리스트에서 저번에는 몇 번째 인덱스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값이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가 그런 위치를 반환하는 인덱스라는 그런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 안에는 같은 값들이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셋이라고 하는 어떤 집합이라고 하는 데이터 유형과 굉장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어떤 리스트에다가 홍차, 커피, 녹차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다고 할게요. 홍차, 예를 들어서 홍차 이렇게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홍차가 몇 개지, 커피가 몇 개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홍차는 몇 개야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그때 쓰는 어떤 명령어가 count라고 하는 거예요. count라고 했더니 자, value 해가지고 몇 개가 있는가를 돌려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홍차 이렇게 만약에 엔터를 치면 요 A라는 리스트 홍차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카운트 메소드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비슷한데요. 녹차는 몇 개 있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녹차는 2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전체 안에 그 값을 가진 요소가 몇 개 있는가 그걸 돌려주는 메소드가 카운트 메소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리스트 하나를 놔두고 하나에다가 값을 넣었다가 뺐다가 수정했다, 리스트를 하나만 가지고 놀았는데, 만약에 리스트가 2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2개를 같이 하나의 리스트로 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내용을 해주는 게 우리가 exten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거든요. 그 메소드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새로 리스트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를 하나를 정해놓고요. 여기에다가 extend하고 가로를 치면, 자, 여기에다가 요 가로 안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리스트 하나를 쓰면 A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프린트하고 A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A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A에다가 extend하고 예를 들어 리스트를 써야 돼요. 여기다가는 8, 9, 10 이렇게 3개의 값을 더 가지고 있는 요 리스트 A에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어이구, 제가 뭔가 타이핑하다가 중간에 지워져 버렸죠? 다시요. 네, 8, 9, 10 이렇게 하면 네, A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A를 했더니 네, 이렇게 출력이 되어 나오죠, 그죠? 자, 요렇게 쓰는 것과 요렇게 쓰는 것의 차이는 그냥 인터랙티브 모드에서는 A하고 물어보면 A를 주는데, 에디터 모드에서는 A하고 엔터 치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A를 출력해 달라고 할 때 항상 프린트 A라고 하는 것들이 에디터 모드에서는 출력을 해주거든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A를 7까지만 줬는데 이제 8, 9, 10이 더 들어와 있죠, 그죠? 그리고 리스트를 쓸 때 더 재밌는 건 또 뭐냐면 A에다가 우리가 문자열을 쓰듯이 여기서 11, 12, 13 이렇게 만약에 주게 되면 네, 이렇게 해도 리스트를 또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 그 리스트에서는 extend라는 명령어를 쓸 수도 있고요. 혹 A에다가 더하기
써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나중에 코딩을 더 해보시다 보면 이런 기호도 쓸 수 있어요. 13까지 했죠. 14, 15. 그래서 프린트 A를 하면 네, 요런 기호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에다가 뭔가를 더 할 거야. 뭘 더 할 거냐면 요걸 더 붙여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요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거를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리스트에서 extend 메소드도 배워봤고 리스트에다가 뭔가를 덧붙이는 거 더하기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 외에도 몇 가지 메소드들이 더 있는데 그 내용을 막 한꺼번에 다 하기보다는 이것도 사실 카운트랑 extend도 그때그때 필요하면은 쓰지만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어떤 그 많은 과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때 아니면 또 배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갔고, 팝이라든가 클리어 같은 것들은 예를 들면 그 리스트를 싹 다 비우는 그런 네, 메소드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클리어라고 하면 A가 텅 비어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있고, 팝이라고 하면 맨 앞에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지워버리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문자열이 앞으로 여러분이 또 저랑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실습하실 때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몇 가지 기능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부터 사실 문자열은 계속 써왔었죠. 자,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A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제가 카라멜 마끼아또라고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프린트 A를 하면 네, 그냥 문구가 출력이 되고요. A라고 만약에 여러분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물어보신다면 문자열이야 라고 이렇게 양쪽 끝에 따옴표가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 게 문자열을 그 파이썬이 인식을 할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쭈루룩 하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요 글자 하나하나를 떼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0번째 요소는 뭐지 하면 카가 되죠, 그죠? 그리고 뭐 랭스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자, A의 길이는 얼마야 했더니 8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8인지를 보면 하나, 둘, 셋, 빈칸 하나 있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8이라고 이렇게 돌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리스트에서도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건데요. 자, 0번째 요소가 카예요. 근데 맨 뒤쪽에 있는 거를 세려면 어떻게 세야 되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야 되나? 그게 아니라 만약에 마이너스 1을 호출을 하면 맨 뒤에서부터 한 번째. 네, 또자가 나오죠? 자, 끝에서 두 번째 글자를 하라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주면은 아자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그 인덱스에서 그 마이너스 기호도 여러분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카라멜 마끼아또로 여러분이 썼어요. 그죠? 그 뒤에다가 좋아요라는 글자를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퀴즈인데 교재를 보시면 답이 나오지만 뒤에 뭔가 붙인다고?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러면은 뭔가 리스트에다가 리스트를 붙이는 거는 extend가 있었지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a.extend 하고 여기다가 좋아요라고 누르면 오류가 떠요. 자, 왜 그런가 했더니 문자열 오브젝트는 extend라고 하는 어트리뷰트가 뭐 없다, 속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기억 계속 하셔야 돼요. 문자열을 붙일 때는 더하기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네, 여기다가 좋아요 이렇게 주시면 네, 프린트 A를 하면 카라멜 마끼아또에다가 좋아요라고 하는 우리가 요 내용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열도 마찬가지, 리스트에도 마찬가지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슬라이싱은 뭐냐면 어느 중간까지 자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카라멜 마끼아또라고 되어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카라멜 마끼아또 좋아요라고 되어 있죠. 자, B라는 거를 예를 들어 B라는 리스트를 어떻게 주냐면 A라는 리스트에서 대괄호 하나 열고요. 보통 이러면 요소 번호를 주면은 그 값 하나만 땡 들어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시작점 0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시작점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끝나는 지점의 요소 앞에 멈추는 지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0, 1, 2, 3까지 내가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4라고 줘야 4에서 스톱이 되고 3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4까지 이렇게 주면 되는데 0은 보통 생략을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줄게요. 프린트하고 B를 눌러보면 카라멜이라고 들어와 있죠. 왜 그런지 보시면 0, 1, 2, 3이 빈칸이죠. 이거 보세요. 0, 1, 2, 5까지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 빈칸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렇게 부분을 잘라올 때는 요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다시 B를 주는데 A에서 예를 들어 0, 1, 2, 3, 4부터 쭉 가져와 볼게요. 4부터 끝까지 가져와라고 할 때는 맨 뒤에를 생략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 B라고 하면 네, 여기서부터 마키아토 좋아요 부분까지 다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B가 예를 들어서 A에다가 4에서 시작하고 4, 5, 6, 7이니까 8 앞에서 자르면은 7 마키아토까지 들어오겠죠? 그래서 8 요렇게 잘라내면 네, 마키아토 그까지만 딱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요게 문자열에서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A에서 제가 또 탕수육, 짬뽕, 제 마음대로 아메리카노, 무슨 조합이죠? 카페라떼, 네. 그 다음에 책, 쌀국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들어와 있네요. 자, 이렇게 쭉 있을 때, 자, 이번에 B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2번부터 한 5번까지 잘라볼게요. 프린트하고 B를 했더니, 자, 이번에는 그 리스트로 받아왔죠. 그죠? 문자열이든 리스트든 간에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우르르 하고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내용으로는 조금 기네요, 오늘. 자, 어떤 문자열을 받았을 때 공백 부분을 받아서 그거를 리스트로 바꿔주는 그런 내용, 뭐라고 할까요? 문자열에 달려있는 메소드, 스플릿 그 메소드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내용은 여러분이 앞으로 저랑 백준 알고리즘 풀 때 포라든가 나중에 부분 푸실 때 꼭 한번 만나게 될 내용이긴 합니다. A라고 하는 부분을, 네, A라고 하는 문자를 파이썬 is fun, so fun이라고 했네요. 네, 이렇게 문자열을 하나 출력을 해볼게요. 자, A는 뭐냐면 문자열이죠, 그죠? 이 문자열을 빈칸이나 아니면 그런 뭔가 단어들을 구분하는 기호들로 나누어가지고 리스트로 한 어절씩 이렇게 단어씩 받아오는 방법이 뭐냐면, 자, B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요. A라는 문자열을 쪼개라. 스플릿이 쪼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A라는 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근데 B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더니 리스트 유형이고요. 거기다가 그 리스트에다가 각각의 요 내용들이 하나씩 쪼개어져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왜 이런 걸 하냐면, 저랑 나중에 백준 알고리즘 풀이를 하실 때 길다란 문자열을 툭 던져주고 그 문자열을 가지고 뭔가 여러분이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때 빈칸을 단위로 이렇게 내용을 쪼갤 때 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와 문자열을 여러분이 보시고, 리스트가 처음에 할 때 굉장히 좀 생소해요. 낯설기도 하고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네, 이 리스트를 잘 다루는 것이 정말 그 파이썬에서 앞으로의 모든 과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고비거든요. 그래서 많은 명령어들을 언제 다 배워요? 익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기억을 하고 있으면 자꾸 쓰다 보면, 과제를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지는 그런 단계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걸 만약에 그래도 교재를 봐가면서 내가 할 수 있겠어, 어느 정도 이해가 돼, 내가 직접 짜지는 못해도 그 풀이 영상을 보니까 이해는 돼, 그러면은 연습을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자신감도 붙고 감도 더 확 잘 오거든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조금만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과제를 더 하기보다는 지난 시간 과제를 복습을 해보시고 그 내용들을 조금만 더 복습을 통해서 조금만 더 익숙하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리스트와 단짝을 이루고 있는 for 구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for 구문이 그 파이썬에 있어서 첫 번째 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과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 영상은 조금 짧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좀 길었을 텐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그럼 for 구문을 가지고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같이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안녕.